You gotta get into the groove. 오늘은 저희를 있게 한 계기 중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포토웍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뭐 매년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참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먼저 저는 그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포토웍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일본 포토 레볼루션이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은 살롱 스타일하고 크리에이티브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살롱 스타일은 이제 말 그대로 살롱 스타일, 평소에 이제 선생님들이 살롱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을 만드시면 되고, 크리에이티브는 좀 더 이제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면 되시는데, 이제 크리에이티브에서는 가발을 좀 사용해서 해도 되고, 살롱 스타일은 모델은 머리로만 이제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이제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하면 일본 본사에 그 작품들을 보여줘서 심사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까지 보시면은, 이때 작품들을 보시면은 살롱 스타일하고 크리에이티브의 경계가 많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살롱 스타일이 리얼리티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렇게 2016년, 2017년 쭉 이어지다가 2019년대에 들어와서 그 포토웍스라는 명칭으로 이제 정식 명칭이 또 바뀌고요. 뒤에 인스파이어 라이브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1년에 한 번 7월 달에 도쿄에 모여가지고 그랑프리전, 말 그대로 왕중왕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한번 가봤는데요. 되게 어마어마하고요. 나도 여기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열심히 작품 활동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여기 한번 서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리얼리티브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리얼리티브란 여기 리얼 살롱 스타일과 크리에이티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살롱 스타일에서 하는 것보다 다소 튈 수는 있지만 너무 이게 과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살롱 스타일이고 크리에이티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융합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방법이 꼭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닌데, 저도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선생님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매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마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대회 성향 및 흐름 파악,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모델을 섭외하고 의상 준비, 그리고 메이크업, 이 순서로 보통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대회 성향 및 흐름 파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대회든지 그 대회만의 성격들이 다 있어요. 같은 일본 대회인데도 이 포토웍스하고 JHA는 그 스타일의 느낌이 전혀 또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대회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스타일, 심사위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거 세미나 하려고 도쿄에서 와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요. 스타일링 하기 전에 테스트 촬영을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분들이 테스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기본적인 이제 분위기 같은 거 좀 봐주시고 라이팅 같은 거 이때 봐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직접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이드의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거랑 사진에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보고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스타일링제 같은 것도 너무 처음에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굳혀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걸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해서 먼저 한번 발라보고요. 저는 오늘 아이롱은 사용 안 할 거예요. 아이롱 일단 사용 안 하고 이제 이 웨이브 느낌 이거 살려가지고 젤리 사용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는 DA 때도 파마 스타일 가지고 나서 고데기는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DA 나갈 때도 고데기 자체를 안 가지고 가요, 그냥. 그래서 드라이기랑 이 젤리만 가지고 보통 스타일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실 거면은 이제 커트도 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커트로 베이스를 많이 좀 질감도 조금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되게 무거운 그냥 막 이렇게 티닝 같은 거 질감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스타일을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이제 질감 처리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백 없이 도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도포를 해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스타일링제 바르기 전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바르기 전에 그리고 바르고 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뭉쳐 있는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의상 얘기 해드렸는데 이렇게 자를 거잖아요. 잘랐을 때 이 느낌.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다고 생각해도 디자인도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랐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작가님이 이거 지금 비닐 이렇게 돼가지고 찍고 있죠. 그것도 이렇게 소품으로 이용하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두 번째 수정을 할 때는 자리 안 옮기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이게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 이런 위화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사위원들 마음을 움직이기 되게 좋거든요. 이제 정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지금 조금 납작해 보이는 부분이 좀 싫다.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띄워준다거나.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뭉쳐 있는 것보다는 아예 깨끗하게 이렇게 면처럼 만들 때는 확실하게 면처럼 이렇게 스트레이트 아이롱을 이용해가지고 깔끔하게 면을 만들고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움직임 만들지 마시고 움직임을 표현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면 뭐 이것저것 더 다양한 시도를 해요. 이따가 제가 PPT 자료로 보여드릴 거고. 근데 이제 오늘은 공간 자체가 되게 좁고 제가 배경을 바꿀 수도 없고 조명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하니까 목소리가 소리가 같이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뿌리면 이게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생겨요. 지금 보면 이거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이게 말하자면 얻어 걸린다라고 하죠. 제가 아까 이렇게 돌렸어요. 뿌리고 돌리고 그럴 때 이렇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품은 만드는 거 반, 얻어 걸리는 거 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바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촬영을 만약에 직접 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나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뭐 망사 같은 거, 스타킹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문구점 가면 있는 셀로판지
이런 것도 앞에다가 이렇게 살짝 렌즈를 다 가리면 안 되고요. 렌즈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가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여러분들이 파인더를 보면서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PPT 자료를 조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작품 사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기획 단계는 태호 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저는 이제 촬영과 후보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메라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은 DSLR은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DSLR 같은 DSLR 이런 거 사면요 무겁고요 팔 아프고 무거워서 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은 미러리스 제가 이렇게 소니, 캐논, 니콘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놨는데 뭐가 가장 좋으냐? 내 친구가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이거는 서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생판 아무도 주변에서 쓰지 않는 카메라를 쓰게 되면 도움 요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카메라를 뭘 쓰고 있지? 그러면은 걔 따라서 그냥 사면 됩니다. 왜냐면 이 기능은 너무나 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그러면은 가끔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니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DSLR이랑 미러리스랑 뭐가 다른 거냐? 여러분들 제가 쓰는 이런 DSLR은 렌즈로 들어오는 어떤 물체를 말하자면 망원경 같은 걸로 보고 사물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찍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미러리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은 센서로 들어오는 거를 LCD 화면에 띄워서 보는 거죠. 그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덩치가 큰 거고요. 미러리스는 덩치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리스가 정말 좋겠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DSLR이 거의 대세였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너무나 발전을 해가지고 미러리스로도 너무나 충분하고 이미 저 같은 프로 사진가들도 미러리스로 많이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직접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게끔 만드는 부분인데 혹시 카메라를 촬영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시나요? 그거는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연결해서 촬영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델한테 이거를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그램은 이게 뭐랄까요 보정을 하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그때그때 촬영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모델과 메이크업 선생님과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 서로 주고받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카메라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경 써야 될 장비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보면 캡처원이라고 써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컴퓨터랑 연결하는 선도 있어야 되고 되게 암울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를 그렇게 찍는 건가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 커트 세미나 가가지고 한 번 듣는다고 제가 커트의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진도 엄청 긴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아까 태호 원장님이 처음 촬영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저 두 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 카메라 빌려가면서 그때는 컴퓨터랑 연결도 하지 않고 저기 계신 저분들도 되게 아마추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직접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길게는 5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천천히 사진 공부를 해나가시면 퀄리티가 5년 뒤에는 정말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도저도 싫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랑 일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로우 파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로우 파일? 아마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들 JPG 파일은 다 아시죠? 사진 파일. 그러니까 카메라는 로우 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로우 파일은 뭐냐면 후보종을 너무나 용이하게,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거 밝게 조금 올리다 보면 하얗게 날아가는 현상 본 적 있으시죠? 그거는 스마트폰이랑 JPG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가 금방 망가지는 거고, 지금 보면 이거는 저와 리상이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이거는 톤 보정만 제가 한 겁니다. 밝기, 그러니까 색깔? 근데 사실 전에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후보적으로 아까 같이 그런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고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죠. 근데 아까 원본 보셨죠? 원본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종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가 한 70%, 후보종이 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 토모 선생님하고 작업을 했던 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 사진 거의 안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플래시가 안 터졌습니다. 플래시 아까 팡팡 터지죠? 플래시가 안 터졌는데 그거를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보정을 하면 이렇게 쭉 밝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초점이 나갔죠? 그죠? 초점이 나가면 보통 흔히들 뭐 안 쓰고 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보정을 해본 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보정으로 반 이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정은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께 중요하다.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연결 촬영은 더 메리트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 DA 때 4명의 선생님을 제가 작업을 같이 했어요. 여기에 한 분을 보세요. 리나 상이라고 노미네이트는 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의 마루니 헤어의 이 3명의 디자이너분들을 다 촬영을 제가 맡았습니다. 일본에 다 수상을 다 하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 촬영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제 순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것 같나요? 아니면은 뭔가 인고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만 보면 인고의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렉컷이죠. 이거는 이제 지고 선생님의 셀렉컷, A 패널과 B 패널 셀렉컷이죠. 이분의 처음 컷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컷이 A 패널, B 패널 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이 사진으로 완성이 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태어 어제인가도 작업을 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뭔가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승한 선생님 거. 이거는 이제 이게 셀렉된 것입니다. 이제 첫 컷을 보여드릴게요. 첫 컷은 이랬습니다. 첫 컷이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 비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요. 이거 보면 이쪽에 지금 이 B 패널은 엄청 여기 떨어진 게 무겁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가벼움을 더하고 여기 전문 용어 모르겠지만 브랜나드를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모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 셀렉 너무나 멋지죠. 그렇지만 원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토모 선생님 저기 뒤에 계시지만 이런 과정,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건 첫 컷과 마지막 컷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토모 선생님의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첫 컷은 이랬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토모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사진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스타일을 한번 만듭니다. 스타일 변화 1이 들어갑니다. 뭐 괜찮긴 한데 뭔가 아쉽다고 느끼셨나봐요. 그러다가 스타일 변화 2로 가죠. 약간 뒷머리를 다시 보여지게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스타일 변화 3이 나옵니다. 스타일 변화 3이 나오고 약간 여기 전문 용어 이거 뭐죠? 옆머리에 옆머리를 좀 더 강조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스타일 4에서는 이제 제가 한번 개입을 들어갑니다. 배경이 바뀐 게 보이시죠? 배경이 한번 바뀌고 스타일도 살짝 뭔가 조금 더
스타일이 바뀌었다기보다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여기 볼륨이 조금 더 그죠? 좀 더 있고 얼굴도 살짝 더 틀었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서 얘기를 나눕니다. 파란 거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노란 거 한번 가보자. 저도 여기 안에 약간 형광빛 이게 있어가지고 노란 거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나온 작품이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포토샵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포토샵이 일부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A 패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 패널입니다. B 패널은 옷부터가 지금 좀 다르죠.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제 이거 다 빼고 한번 옆모습으로 한번 가보죠. 옆모습도 느낌이 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의상을 좀 바꿔보고 약간 얼굴 각도도 조금 바꿨죠.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 변화 3입니다. 앞머리에 뭔가 그죠? 디테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스타일 변화 4로 가죠. 뭔가 이제 좀 괜찮죠? 그죠? 뭔가 4변으로 가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 스타일 5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이 여러분 약간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죠. 약간 입술에 라인을 그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귀걸이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이제 5 스타일 이런 이제 포토샵까지 이렇게 들어간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농담적으로 뭐 얻어 걸리는 거라고 했지만 치밀한 준비하고 연습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오고요. 이 모든 게 정말 스타일리스트부터 포토그래퍼 디자인, 헤어 디자이너, 모델까지 이 합이 다 맞아야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다음 워크숍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촬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옆모습 위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먼저 일단 찍어 보시고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시면 정면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서 찍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좀 스타일 안 나오고 있어요. 또 개소하겠습니다. 이제.